네, 강프로입니다. 자, 태성 보겠습니다. 태성 오늘 0.6% 하락했고요. 보합권입니다. 22평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는 약간의 횡보 구간이 필요하겠죠. 횡보하는 구간 동안 62평은 가파르게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다시 반등이 나올 텐데 오늘은 시장 기준에서 상당히 안 좋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은 계좌 손실이 좀 났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기준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팔 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약한 종목들은 시장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고가를 낮추거나 저가를 낮춘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추세가 돌리지 못한 종목이라면요, 계속해서 저가를 낮추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이랬을 때는 추세를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이런 움직임이에요. 태성 기준에서. 태성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여기 이쪽에, 그쵸? 7월 달에 강세 구간에 접어드는, 그쵸? 고가를 돌파하면서 강세 구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속도가 붙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고가 돌파 이후에는 횡보의 기간과 조정의 구간이 짧아지죠. 자, 그만큼 우리가 강세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태성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큰 시세 구간을 맞이를 했죠. 이때 발생했었던 모멘텀이 유리기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유리기판을 제외하고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탑 티어에 있던 종목, 한미반도체나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 강합니다. 물론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시장 영향을 받은 것 이상의 뭔가 특이점이 발생하거나 급락 구간이 발생하거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태성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강세 구간에 접어들었지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배열 구간, 즉 변동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한미 반도체처럼, 그쵸? 계속해서 추세를 살리고 시장이 빠져도 사실상 시장 대비해서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죠. 이러면 앞에 시장 조정이 끝나면 다시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주로 나섭니다. 근데 태성과 같은 종목은 이미 급등락을 거쳤잖아요. 그쵸? 3,000원대부터 14,000원대까지 큰 폭의 거의 5배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오케이, 인정하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도 충분히 빠졌고 반등하는 구간에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건데 그게 맨 앞단에서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들이 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리노공업과 같은 종목인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이런 종목군들은요, 반등은 나오겠지만 62평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즉 시장은 강세 종목군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매하는 구간에서 물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시장 조정 구간에 손실을 조금 봤어요. 근데 종목단에서 봤을 때는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실현해 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군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개별적으로 제가 현대글로비스를 매매를 했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전에서 제가 태성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매수매도 어떻죠? 50%, 11%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유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수익의 폭이 10%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50%대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수익대를 만드는 기준 기간대 있잖아요. 그 기간대가 2주 안에 끝내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가려면 내가 싸게 살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소통방에서 오늘은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매매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어저께는 시장은 올랐지만 종목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단지 여기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제가 종가 기준 25,500원 이상에서 추가 매수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올라갔을 때만 매매를 한다. 이상에서만 매매를 한다. 이하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3% 빠졌는데 뭐 미증시에 대한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추세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2주 안에 터는 좀 그런 매매를 선호를 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보유한 지가 2주가 넘어갑니다. 근데 원전 관련주들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두산이나 우리기술을 제가 매매를 하면서 충분한 수익 구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보유할 구간에 있고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태성과 같은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잘 못 잡고 태성에 대한 이번 반등 구간에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매가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 태성 외적인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동일한 타점을 공략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매매, 그쵸? 41% 수익.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히 만들어야 된다. 누구도 고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태성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태성은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있고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지금 실현 가능한 내용, 즉 실적으로 전환된 내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성은 어디까지 올랐죠? 그렇죠? 한 5배 가까이 주가 상승이 한 달, 2달, 거의 한 2달 정도 만에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뭐 때문에 무슨 기술력이 좋고 이런 것보다 산업의 방향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굉장히 산업군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파지 마세요. 이러면 이럴수록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 종목군들에서 뭘 하는데 이 기술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만들지 말고 올라가는 구간에 타점을 잡는 것만이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론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게 단기 보유 전략인데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어떻게 시킬 건가? 물론 오차 범위는 존재하지만 만약에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손절 구간을 잡아갈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지금 변동성이 확 터졌죠. 그 변동성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다 공유를 드렸고 태성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합니다. 그렇죠? 왜? 외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도 같이 떨어졌죠. 그러면 시장이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지만 태성이 자력으로 반등도 가능하고 그 반등하는 구간에서 내가 털 수 있는 구간, 그렇죠? 그 가격대를 반드시 잡아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분류를 할지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